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6월 어려움이 많았었던 우리 증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 문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간밤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가 3%대 강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도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던 외국인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추가 경전 예산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경기 부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추경 편성 여부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는 현재까지 10조 원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그리스와 메르스 문제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외국인과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추가 경정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작용했습니다. 추경 편성의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건설주와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상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우려가 기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쪽의 문제도 서서히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오는 25일입니다. 이 추경안이 나올지 여기에는 조금 더 긍정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070선도 오늘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15% 상승입니다. 2070선뿐만 아니라 2080도 이러다가는 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탄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이 6월 들어서 한 차례도 보지 못했던 이 노란색 라인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오늘장에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유가증권 시장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장 초반 대비로는 약간 좀 밀려나면서 음봉이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늘장 시초가보다는 더 높은 고가의 종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상승했거든요. 이런 훈풍 이어받으면서 갭상승 역시나 출발이 됐습니다. 2070선 부근에서 출발이 됐다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내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현재는 2080선 터치 부근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좀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은요, 장 초반에는 매도 우위였지만 서서히 매수폭을 늘려가면서 450억 원 정도 유입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좀 관건입니다. 이렇게 좀 대외 움직임들, 대외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무게를 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수급 포지션의 변화를 좀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매수였고요. 잠시 매도했다가 현재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는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9시 후반 구간에 매수 전환이고요. 현재 31억 원 정도 매수로 집계가 됩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빠르게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480억 원 정도 현재 물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탄력이 가장 좋은 업종은요, 바로 증권입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서면서 이 증권주들 대표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에 두드러지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 지수가 4%대 상승이고요. 섬유의복 쪽도 나란히 4%대 오름폭, 은행과 금융, 전기전자 순으로 탄력이 좋습니다. 2%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증권 업종이 가장 탄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증권주들이 동반해서 상승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증권과 관련해서는요, 좀 긍정적인 요인을 좀 묶어보자면은 낙폭과대였다는 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는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파란불이 하나도 없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증권주는 일제히 상승이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 좋은 쪽, 아무래도 좀 대장주가 탄력이 좋겠죠. 대우증권입니다. 홀로 6%대 상승 흐름, 급등세입니다. 15,700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비슷하게 한 5%대로 탄력이 나오는 쪽이 SK증권, NH투자증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오늘 장에 5%대 오르네요. 1에서 한 5% 정도 동반해서 좀 상승 흐름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선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는요, 좀 키 맞추기 성향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어제 철강과 건설 쪽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조선주들이 눈에 띄는 양상인데요. 조선주 현재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장 좀 개별 뉴스가 있는 종목도 있고요. 낙폭 과대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수주 소식도 하나둘씩 들립니다. 여기에다가 개별 모멘텀까지 세 가지가 겹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5%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이 STX 프랑스 인수를 추진했는데 이 부분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담감을 털어내면서 주가는 좀 날아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초과로 냈던 전기요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대요. 1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함께 좀 맞물리면서 오늘장 6%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수주에 물꼬를 터줬던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어제장에서 2조 원가량의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상승하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3%가량 오릅니다. 지금 조선주들 일제히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SK D&D, 이 부동산 개발 회사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좀 급등하고 있는데 관련된 가족들, 그룹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선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상관관계 순으로 묶어보시면은요, SK케미칼이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SK가스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SK가스가 이 아빠입니다. SK가스가 현재 SKD&D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SK가스는 현재 2% 정도 상승 흐름이고요. SK케미칼까지는 훈풍이 오지는 못합니다. 현재 SK케미칼 1%대 조정 양상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좀 두드러지는 종목은 SK증권인데요. 역시나 오늘 증권주 훈풍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SKC 솔맥스나 SKC 코롱 PI 쪽이 조금 더 탄력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주인공이 되는 종목 빼놓을 수가 없겠죠? SK D&D,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 나오고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SK D&D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 SK D&D가 신규 상장됐죠. 장 출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현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부동산과 신재생 디벨로퍼의 상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과 운영, 그리고 풍력 발전 등 신재생 디벨로퍼라고 했고요. 저금리 환경하에서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SK D&D는 SK그룹 계열사로 오피스,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 지식산업센터와 리테일 상업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과 운영에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런 SK D&D가 해온 개발 사업은 선매각형 사업인데요. 임차인을 먼저 확보해서 착공 시 자산 운용사에게 매각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그럼 먼저 보실 그림은 2011년 개발한 파로스 타워입니다. 예전에 나산백화점 그리고 영동백화점 등의 실패한 상업시설을 오피스 상품으로 전환 개발해서 강남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빌딩으로 성공시킨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레이킨스몰이나 이런 개발을 또 성공을 해왔는데요. 다음 그림은 현재 진행 중인 당산 SK V1 센터입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된 9만여 제곱미터의 랜드마크 빌딩인데요. 이 외에도 수송동 타워, 또 해운대 호텔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사업으로는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울진 풍력발전도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참신함에 가려진 성장성의 주목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오늘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4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견조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연평균 32%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목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이 SK D&D의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작년에는 약 1,7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10년간 평균 5.2%의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안타증권에서 예상한 실적 추정치 보시죠. SK D&D가 2017년까지 연평균 32%의 가파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액 1,749억 원에서 4,018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정통 디벨로퍼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디벨로퍼의 교과서적인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운영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 회사라고 했는데요. 선매각 사업 구조로 리스크는 낮추고 이익률은 안정화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투자증권도 SK D&D가 부동산 개발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운영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국내 디벨로퍼의 교과서적인 회사라 평가했습니다. 자기 자금으로 용지를 매입해 개발 이익을 시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높은 마진을 시현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도 높은데요. 하지만 SK D&D는 이러한 개발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매각 사업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매각은 개발과 운영 리스크를 인수자에게 양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요. 또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서서히 매출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개발 종료 한꺼번에 매출이 인식되는 고마진 후매각 사업보다 안정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SK D&D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를 역시 기록하고 있네요. 6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6,000원에였다면 대비해서 한 160% 오른 6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740선 오늘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약간의 좀 부침이 느껴지는 구간인데요.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닥 0.45% 상승이고요. 737.89포인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음봉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740선 터치하면서 이 장중 기준으로는 연고점 경신을 했고요. 그럼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갭상승은 맞고요. 시초가부터 740선에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강하게 출발한 게 약간은 좀 부담스러웠는지 서서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현재 구간대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수를 좀 끌어주는 주체는요. 지금 개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유가증권 시장과는 수급이 다소 좀 다르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150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소폭이기는 하지만 좀 들어오던 기관도 현재는 매도로 전환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매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135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현재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기관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수에 좀 키가 되겠죠.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일 출사표와 관련된 기사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두 곳이 이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과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관련된 두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컸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 정도의 상승 흐름 나란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키워드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이제 6월 말로 접어들고요. 7월 달쯤 되면은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 레포트가 속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주가에도 확실하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종목을 쭉 묶어보니까요.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NC소프트 탄력이 어마어마하네요. 8%나 급등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 뽑아내고요. 이달 들어서 하락분을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다 만회하는 흐름까지도 집계됩니다. 오랜만에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일 만에 현재 20만 원권을 회복하는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고요. 서서히 장중 기준으로도 탄력이 붙고 있는 흐름 분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레포트가 나왔고요. 이 밖에도 메디톡스나 뉴인텍, 코맥스, 삼천당 제약도 모두 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드러내는 증권사 레포트 나왔고요. 뉴인텍하고 코맥스 쪽이 조금 더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시장도 오늘 탄력 좋습니다. 250선 중반대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255.10포인트, 현재 장중 고점 기록하면서 1.23%가량의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서 끌어주고 있는 걸까요? 수급 주체별 동향 보시죠. 현재 개인 쪽의 물량입니다. 1,6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고요. 비슷하게 기관 쪽에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 외국인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 3,000계약 가까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